한참 바쁘실 텐데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예전부터 스마트팜, 농업의 블루오션, 농업의 미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서울시 예산을 보니까 이제 처음으로 시작 단계이고 예산 1억 정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1억 정도니까 소규모 전시 수준으로 3군데 정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스마트팜 농업에 대해서 관심을 정말 본격적으로 가지게 된 게 외국에 있을 때입니다. 유럽에 있을 때, 특히 네덜란드 방문을 했을 때 우리나라보다 국토가 면적이 40%밖에 되지 않는데 네덜란드가 그런 농산물이나 식품 수출이 세계 2위 아닙니까? 그 비결이 어딜까? 그걸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방문을 했고요. 또 제가 독일 슈퍼마켓에서 이렇게 장을 보다 보면 굉장히 값싸고 질 좋은 농산물들이 스페인산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또 스페인 그 농림부일 겁니다. 스페인 그 농림부를 방문해서 또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데요. 인상 깊었던 점이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정말로 잘 이용하는 겁니다. 스페인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IT 우리보다 더 잘할 것 같지 않은데, 거기 보니까 그 정부가 하는 일이 직접적으로 뭘 개입하고 명령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농업인들이 농작물을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기본적인 정보를 주고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인공위성이 전체 그 토양들을 다 분석하고, 그리고 기후 데이터 등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하고 인공지능을 통해서 농민들에게 당신은 어떤 종류의 작물이 잘 될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몇 달 내에 병충해가 예상이 되는 것, 그걸 미리 예상해서 알려주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걸 보고 참 감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정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습니다만, 저는 스마트팜 자체가 도시에서도 가능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우리 OECD 국가 중에서 식량 자급률이 꼴찌인 우리나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미래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서울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발표를 하면서 서울에는 10개의 융합 경제 혁신 지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마곡지구에 거기는 융합 R&D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 가지를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 중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스마트팜 예를 들었었습니다. 앞으로 또 이런 정말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일자리도 만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현장의 목소리들을 듣고 배워가고, 어떻게 하면 서울시 입장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열심히 최선 다해서 살펴보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당대표님과 원내대표님을 모시고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스마트팜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저희 회사는 약 30년 전에 소프트웨어를 시작으로 자동인식, 센서나 이쪽으로 가서 그 다음에 물류, 로지스틱을 가고 2016년에 스마트팜 인더스트리 4.0에 맞춰서 안성에 청평에 부지를 사서 2017년에 스마트 팩토리, 스마트 로지스틱스 이런 쇼룸을 오픈해서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스마트팜은 저희가 이미 30년 동안 이런 IT 기술이 이미 축적이 돼 있어서 이 축적된 IT 기술을 팜 쪽으로 연결시키면 어떨까 생각해서 스마트팜 연구소를 만들고 테스트베드를 만들게 됐습니다. 테스트베드를 만드는 배경은 제가 일본 보고 비즈니스를 많이 하는데 일본은 스마트팜
수경 재배가 50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약 50%가 실패를 합니다. 그 실패를 하는 요인들을 보면 그 인기에 의해서 작물을 선택했는데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결국에는 영가로 되다 보니까 투자도 못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고 약 50% 기업들이 또 망하는 케이스를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들은 기술을 갖고 있지만 작물에 대한 것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작물 중에서도 특용 작물, 약용 작물, 부가가치가 있는 작물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케일이라는 작물은 2.4배의 항암 효과가 기존보다 있고 배초양이라는 것은 피부에 엄청난 좋은 효과가 있다라고 나타나서 건강식품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수요, 공급, 그 다음에 소비자, 생산자 이런 삼박자를 다 갖출 수 있기 위해서 소비자를 소요처를 찾았고요. 그 다음에 기술을 갖고 있는 작물에 대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거를 그거를 찾았고요. 뭐 현재로는 키스트, 충남대학교 이런 데가 건너지고 저희 회사는 IT 기술을 배경을 했기 때문에 그 작물을 보고 있는 작물 그 양의 공급기라든가 여러 가지 센서라든가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이렇게 융합해서 저희들이 소요처를 찾아주면 생산자, 농가에서는 농가가 찾기는 어렵기 때문에 스마트팜의 마켓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로 구사해보자 라고 추진을 했습니다. 어찌됐든 현재 우리나라는 농가와 도시와의 격차 또 기농이라는 거에 대해서 계속 나왔지만 실패하는 사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또 어떻게 하면 이런 문제들을 클리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용화를 시켜서 농가에 뿌리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바쁘신 중에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유럽에 있을 때 네덜란드 그리고 또 스페인을 다녔습니다. 거기서 왜 이런 그 농업 수출국 강국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봤는데 중심에는 이렇게 아주 첨단 기술들을 농업에 활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돋보였습니다. 네덜란드 같으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이 있습니다. 그 대학에서 세계적인 인재들이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연구 개발을 한 것을 바로 현실에 반영하고 그래서 거기 푸드밸리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이 됐습니다.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하는 일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농업인에게 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뭐 토양에 대한 정보라든지 기후에 대한 정보라든지 올해 어떤 작물을 심으면 되고 올해 어떤 병충해가 예상되는지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통해서 정보를 알려주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오늘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이제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1억이라는 예산이 배정이 돼서 이제 겨우 뭐 3군데 정도 소규모로 전시하는 수준 정도였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 우리 먹거리 그리고 또 미래 일자리와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고 제가 마곡의 그 융합 R&D뿐만 아니라 이런 스마트팜과 같은 것을 실제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리빙 랩을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